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 개인 사정으로요.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근데 한 주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빠져요.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케미가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아니요.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사이가 좋은데 네. 너무 같이 있으면 네. 화면에 많이 차요. 둘 다 좀 뚱뚱해서. 그래서 한 면 정도 나와도 큰 무리는 없다. 뭐 이렇게 둘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법조요정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너무 좋아하죠. 홈런 치겠네 한번 하셔야지. 이승엽.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홈런 하나 쳐야지요. 이승엽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우리 김현우 PD가 조금 전에 네. 누구예요? 류현진 선수가 네. 저기 텍사스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추신수하고 같은 밥을 먹을 것 같다. 대박 이런 날 기사가 것 같습니다. 떴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 갈 가능성 높고요. 네. 아주 최고의 계약이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변호사니까 가서 뭐 법률 자문 같은 거. 저 사실 국내 야구 에이전트 일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국제 야구는 뭐 전혀 영어를 못해서 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다가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 또 법조요정에 전해줄 무게 있는 뉴스 잘 들으시면 금방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이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네. 뭐 오늘 법조요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예. 것 같네.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 직접 지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시도 지시지만요. 구성까지 윤석열 총장이 다 개입을 했어요. 구성, 인적 구성. 인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특수통으로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안산지청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안산 단원고잖아요. 예.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예전에 그 세월호 그 보고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관련해서 그 조작했다고 조사했던 이 영동지청장도 지금 개입이 돼 있어요. 무슨 지청장? 영동지청장, 영동. 용성우 영동지청장인데요. 네. 한 명 한 명이 이 세월호 사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직접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지휘하는 라인으로 해서 아마 좀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어떤 거예요? 규모는 지금 당장 크지는 않아요. 한 검사 한 8명 정도 예. 뭐 수사관 하면 10여 명, 뭐 20여 명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검사 8에 수사관 예. 한 10여 명. 검사 수가 좀 중요합니다. 뭐 검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사건의 양이라든지 조사 양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수수사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데요. 예. 이게 하다가 뭐가 나온다든지 하면 또 추가가 가능한 보강하고. 거니까요. 지금 차장 검사 포함 부장 검사 1명 들어가고 8명의 검사를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이를 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검이 검찰청이 있고 서초동. 예,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뭐 꾸리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이 배경, 지시 배경. 아마 대검 국정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독한 검사들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사회적 특조위에서 결과 났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학생 임군이죠. 네. 임군을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었는데 아직 호흡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헬기로 이송해야 되는데 뭐 의전 같은 거 생각하다가 무슨 저 소방청장이 그 헬기 타고 갔다. 그렇죠. 해양경찰청장이 타고 갔다가 해양경찰청장. 그 부분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예. 이 부분은 구조 과정의 문제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특별수사단의 인적 구성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회적 참사위 그 가습기하고 이제 세월호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이 15일 날 아까 허대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122명을 이제 고소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또 이제 이번 특수단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특수단이? 일단은 예전 기록들을 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뭐 영상 같은 게 지워졌어요. 그러니까요. CCTV 같은 거 그것들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VR. 그 DVR이라고 표현하는데 해군이 최초에 입수했던 네. 거하고 검찰이 제출한 게 달라요. 다르다. 예. 이게 저 참사위의 그 견해 아니겠어요? 결과거든요. 일단은 참사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시작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예. 아마 한 당분간은 뭐 제 예상컨대는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자료 분석 또 우리가 말하는 포렌식이라 그럽니다. 네. 그 복구 작업 같은 거 했던 것들을 새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들여다본 후에 그 이후에는 관련자들 사실 이 세월호 이 관련해서 이 국가기관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 정장 한 명 처벌받은 김경일 정장 1, 2, 3 담정. 예. 그 사람 한 명이 처벌받았고 나머지는 다 그 세월호 관련된 선원이나 뭐 선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좀 드러난다면 당시 해양 경찰청이라든지 또 뭐 수사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예정 전망으로는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 분석하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아마 소환 관련자 소환. 근데 지금 수사 대상 보면 지금 네. 자유한국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황교안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또 나중에 국정농단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 민정실이라든지 압수수색을 좀 하려 했었는데 압수수색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만약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뭔가 달라질 수 있었을 그렇죠. 건데 예. 그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좀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1, 2, 3 업무상 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라는 지시문이 법무부 있죠. 장관으로서 네. 검찰에 그렇게 하면 위법이라며요. 그 부분이 이제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병우 뭐 민정수석 또 네.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라인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가 드러난다면 뭐 내년 정도에는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내년 초 되면 또 총선이 코앞인데 또 예. 한 청취자께서 하면 뭐예요? 우병우 라인이라던데 아, 이렇게 다 기대하네요. 소문이 났습니까? 우병우 라인인지?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친하겠지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측면에서. 네. 근데 라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고요. 예. 예. 하여튼 청취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무겁게 에밀레 종이 쳤습니다. 네. 두 번째 무거운 뉴스 뭐예요? 자, 국회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예결위가 지금 파행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해야 되는 네. 예결인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거에서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있었는데요. 운영위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네. 좀 싸웠다.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뭐지 질문하는데 그 강기정 수석이 뒤에 있다가 버럭 해가지고 버럭 강기정이란 소문이 그게 아마 11월 1일 밤인가 있었던 맞습니다. 걸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 사과 제대로 안 되면 특히 비서실장이 와서 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영민 비서실장 예. 나와라. 예결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파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좀 사과를 대신했죠. 일단락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총리는 정부 대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청와대 대표는 뭐 노영민 실장인데 직접 노영민 실장이 안 나오고 이낙연 총리가 어떤 상황이든 강기정 수석이 끼어들 자리도 아니었고 네. 또 그 자리가 아닌 자리에 했던 부분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 네. 부분은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일단이 됐고요. 아마 8일 날 예결위는 열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8일이면은 금요일이죠. 내일이네요. 내일. 네, 내일이죠. 내일. 내일 네. 다시 열릴 전망이다. 네. 아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도 뭐 그 자리에 강기정 수석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운영위 부분하고 예결위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는 거는 조금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예결위는 민생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이낙연 총리가 잘 어떻게 사과를 해서 예. 일단락돼서 뭐 다행이다. 또 오늘 어젠가요? 그 강기정 수석하고 예.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 맥주를 마셨어요. 맞아요. 저 사진 조금 전에 예.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맥주를 뭐 두 분 둘이서 뭐 문제가 사실 맥주를 잘 마시는데요. 네. 소주를 좀 안 마시고 좀 맥주를 마시는데 인생 뭐 있어요? 소주 아닌 맥주지 뭐. 저는 뭐 소주 좀 나은 편인데 소맥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맥주를 마신 의미가 좀 있는 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 정무수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하고 예. 정무수석이고 또 지금 예결위원장이고 예.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가서 좀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낙연 총리의 또 사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이제 뭐그 마무리된 걸로 알고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에서부터 에밀레 종소리가 아주 무겁게 다시 퍼졌는데 무겁습니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는요? 네,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어제 이 시간에 했어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 냈습니다. 현장 물려가지고 저 방송하는 걸 했는데 봤는데 유승민 의원은 외면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제안을 한 거죠? 일단은 보수 대통합으로 우리 들어와라. 같이 해보자.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 쳐줄 테니까 네. 다 와라. 근데 유승민 의원은 모여라 그런 거죠. 모여라 네. 뭐 이런 건데 유승민 의원이 문제는 다른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세 가지, 특히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세 가지가 이걸 뭐예요? 받아라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내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조건을 걸 테니 네, 한교안 대표 당신이 이거 내 요구를 받아주면 하겠다. 내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예. 중요합니다. 일단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첫 번째 첫 번째. 탄핵. 힘줘서 말씀하시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 얘기를 사실은 계속 인정할 건 인정해라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랬죠. 예. 찬성했던 의원이고 또 좀 자유한국당 내에는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탄핵 부분을 이제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예, 텐트에 들어갈 테니까 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 변혁 당신네들은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 당에 못 온다 이런 네. 얘기 좀 하지 하지 말라. 말라. 그 첫 번째 조건, 그 두 번째 그 조건. 강을 넘어라. 네, 이런데 참 중요하죠. 그렇죠. 탄핵. 네. 자, 탄핵. 두 번째는 개혁 보수로 가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뭐 사실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 예.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이 부분을 그래도 그걸 좀 지향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헌집 죽게 새 새집 집 다오. 다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의 모습 자유한국당 모습보다는 새로운 개혁 보수 집으로 한번 네.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두 번째는 큰 사실은 예. 똑같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탄핵의 첫 번째가 강은 뭐라고요? 뭐의 강? 탄핵의 강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 어떤 입장이 아직 안 나왔나요? 한교안 대표는 별 반응이 없고요. 사실은 전망은 어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냐 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신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게 좀 잘 됐다 그러면 좀 통합의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예. 신당을 출범을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당대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조금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서 네. 한교안 대표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할 때마다 좀 꼬인다는 거죠. 예. 지금 인재 영입도 사실 좀 문제고요. 네. 사실 좀 정무 감각이 있었다면 떨어진다. 예. 또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게 네. 아니냐. 어쨌든 간에 뭐 박찬주 전 대장을 안 했으면 좋았지만 예. 했다면 또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먹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하는 것마다 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이제 몰리니까 어제 네. 이런 제안을 빅텐트 칠 테니까 그렇죠. 모여라는데 유승민 의원도 뭐 시큰둥한 거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그걸 받았다면 또 리더십 부분이 또 재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레임이나 장면이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것을 네. 사실상 거부해 버린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제안이 상황입니다. 아니라 못한다 이런 거네. 이거 빅텐트나 못 들어간다. 탄핵 얘기 이거 무마되지 않으면 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있는 그 변혁이죠 그 모임 신당 네. 찬당한다 얘기한다는데 변혁과 안철수 전 대표 반응이 좀 나옵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마라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예. 뛰고 있잖아요. 4시간 안으로 주파를 해가지고 오. 상당히 마라톤을 또 잘합니다. 책도 쓰고요. 오.
계속 마라톤 할 것 같아요. 마라톤 이야기밖에 들리는 게 아직 없고요. 만약에 정치를 하고 총선에 개입한다면 지금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지금 얘기가 없다는 거는 지금 이번 총선은 넘어가려는 게 내년에 뭐 아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나요? 거기 참여하시려고 그러나? 마라톤 대회는 지금 거의 다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합니다. 그거는. 예. 네. 박 변호사 그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뭔지 아세요? 비단이 장수 왕서방. 그렇죠. 아닙니까? 왕씨래요. 예, 왕씨만 1억 150만 명. 야, 참. 왕 씨가 우리나라 인구가 3배가 2배 이상 인구 2배네요. 야, 와, 대단합니다. 왕씨만 진짜 1억이면. 왕씨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왕서방의 진미령.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진미령의 왕서방 아닐까요? 그렇죠. 진미령의 왕서방.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